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비문학 이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달리 이렇게 철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죠. 과학도 그렇지만. 자, 현대인들에게 무엇인가 있다 없다라는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과 끊어요. 무엇인가 좋다 나쁘다는 존재에 대한 가치 판단. 그러면 이건 존재 여부고 이건 가치 판단이구나. 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존재의 여부와 가치 판단이에요. 존재에 대한. 존재는 똑같은데. 그게 이거고. 그러면 이거는 동그라미면 이거는 세모라고 치면 이것도 세모겠네요. 이것도 동그라미고. 요컨대 이 앞에 거가 뭐 중요한지 찾는 거.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서 이 위의 선택지과 두 번째 선택지에 뭐 중요한 걸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이게 차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특히 쫙 치우고 그러나 이런 말이 있고 쭉 나쁘다 하나로 있다. 즉, 자, 플라톤에게 존재는 있다 없다는 가치 판단이다. 그러면 있다 없다는 존재 여부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네요. 이것도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른데 존재랑 가치는 다른데 플라톤에게는 존재는 있다 없다는 가치래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가치래요. 이렇게 연결되대요. 플라톤은. 자, 그러니까 이걸 다 읽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예정된 걸 읽고 특히 그러나 이거랑 다르겠죠. 특히 양자택일의 문제인데 그러나 플라톤은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고? 즉 이렇게 있다 없다가 가치래.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거래. 정리가 공방되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전부 다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딱 잡은 다음에 필요한 접속사들을 딱 보고, 그래서 요게 첫 지문은 주제를 추상적으로 나타내주고 이 첫 단락의 마지막 것은 주제에 대한 핵심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첫 줄 읽고 첫 단락의 마지막 줄 읽고 그 다음에 쭈루루 핵심으로 가요. 자, 끊어서 보면 뭐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결론, 존재론적 판단과 가치론적을 하나로 묶었죠. 플라톤은 서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사회 방식이래요. 그래서 서구와 고세 중세에 영향을 줬대요. 읽을 필요가 없네 이제 이거는. 이게 보편적인 서양의 방식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끊어주면, 자 봅시다. 존재와 존재 가치가 일치한다면 두 개가 존재와 존재의 가치, 그렇죠? 존재의 여부고 이건 여부고 이거는 아까는 동그라미였었고 이거 세모였죠. 특정한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 그럼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끊어지 않죠. 그런데니까 있음 정도로 보았다. 있음을 정도, 있음이 정도돼. 그럼 플라톤이래. 있다에는 존재한다 측면에서 실제성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걸 완전히 있다를 존재한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 실제성과 이렇게 막 완전히 이해하지 말고 구조를 끌어놔요. 이때하는 존재하는 측면에서 실제성의 정도와 같이 있다는 측면에서 완전성의 정도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완전성이다. 그러면 A 측면, B 측면이다. 측면만 나눠요. A 측면, B 측면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하지 말고. 그렇게 끊고, 따라서 결론, 어떤 대상이 더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완전하다. 그럼 완전한을 중요한 거구나. 완전성 맞네. 의미하며 덜 존재한다는 것은 덜 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럼 끊어버립니다. 그럼 요거는 요 완전성의 정도, 요거를 그냥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날릴 것, 구분해야 될 것, A, B로 나눠서 풀 것, 이렇게 구분해버려, 읽을 때. 자, 플라톤은 가장 실제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주장했다. 그럼 완전한 것이 이데아래. 규정하니까 자기가 만들었대.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무 가장 완벽하니까 현실은 아니라고. 현실을 초월했다고. 반대로 세계 존재는 마무리 현상은 이데아에 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는 하급이고 얘는 상급이고.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 어쨌든 데미가 있는데 데미가 아니라 다 읽지도 않지. 데미 우르구스 뭐 이렇게 고민해. 대가 있는데 창조대. 그 창조가 이데아를 본바바 삼아 이거를 본으로 삼아 근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드는 그 화살표로 쳐놨지. 그런데 이 과정을 뭐라고? 모방이라고 했다. 그럼 이 과정은 모방이다. 모방을 통해 현상은 본질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현상이 본질을 나누어 가죠. 이데아의 본질이 있으면서 이걸 나누어서 현상을 해. 그런데 또 그런데요. 그런데 무지하게 좋아하네요. 그런데 현상은 영원불변한 존재인 이데아는 영원불변해. 잘못했네. 이데아는 동그라미 치고 현상은 다 세모 칠걸. 자, 그러면 현상은 세모. 자, 이데아는 본질의 모험성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 이거는 변화하는 거는 현상. 이데아와 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플라톤은 관여 또는 임재 이 두 개의 관계. 그러면 이렇게 모방도 관여 또는 임재가 되겠네. 관여 임재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그럼 동일하다. 자, 현생이 미래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 그러니까 유사 정도는 관여.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임재 있다. 관여한다. 유사하다. 체크하면 되고. 자,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개개의 현상들이 이데아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또는 얼마나 임재하는가. 얼마나. 쭉 나눠서. 즉, 관여 임재의 정도가 존재론자이다. 가치다. 존재하면서 가치다. 그게 위상이다. 똑같은 거네. 또 끊고. 왜냐하면 관여 임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 현상이 본질에 더 가깝다 정도가 높다 같은 거네. 완전성의 정도가 높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스 치면 되네. 말의 이데아의 지닌 본질 중 하나가 빠르게 달린다. 경주 빠르게 다는 게 관여가 많이 되고 임재가 높은 것이다. 그럼 다 풀었네요.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주의할 게 뭐냐면 구조라는 걸 알아야 돼. 구조.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는 A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B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B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 B의 가치는 이런 결론,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에 특이한 부분이나 아니면 반대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 다른 부분을. 다른 가치를 설명을 해줘. 쪼르르. 근데 여기에서 플라톤의 존재력, 그러면 이걸 알면 더 쉬울 수도 있지. 소풀투성는 아이가 알랐다. 소크라테스는 학문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공부하는 학문이 무엇이냐? 학문을 연구할 때 그 전에는 자연과학, 자연현상이 있었는데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객관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연의 학문을 인간으로 끌어들였고, 그러면 객관적인 인간의 학문을 나중에 프로이드에 대해서 내면적 심층 지식까지 파고들었으니까 또 플로이드가 학문의 영역이나 범주를 또 좁히면서 뒤흔들어놨지. 그럼 소크라테스의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건 이데아 원래 이상적인 창조주가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모방한 현실, 이상과 현실의 두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더 임재했고 관여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과 현실은 동시에 존재한다. 같이 볼 수 있다. 이거는 이기 1원론, 이거는 2원론. 이기 2원론. 그거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것을 배웠어.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을 세우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으로 배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계보까지 학문의 체계를 전부 다 권장을 하면서
형성되게 만들어졌고,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서 배웠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책으로 배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알렉산더. 이런 네 명의 계보가 서양의 학문의 시작이 된 거고, 그 시작이 이 이데아는 이기 이론론에서 이와 똑같아. 이거는 현실은 기와 똑같아. 그러면 이가 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얼마나 되었느냐. 근데 이것보다 동양 철학인 이기 이론론, 이발이 기승지, 기발이 이수지 해가지고 이기 호발설 하면서 한국에서 나와 있는 학문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이환과 이가 세계 학문사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지. 어쨌든 이건 확장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이런 것들에서 첫 번째는 구조를 공부를 하면, 구조를 딱 파악할 수 있으면, 누적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동그라미와 세모, 이 대립된 구조는 동그라미, 세모로 봐야 되고, 관계가 이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가는지,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가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진 문장을 뭐하고 그런데 하면 이렇게 다 끊어줘야지.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봐야지. 접속사를 역삼각형 치면서 이렇게 쳐서 흐름을 만들면, 자 다시 가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는 다 이 첫 번째를 안 읽어도 플라톤에서의 존재론은 있다 없다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 줄 끝에는 호기심 유발하고 찬반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될지 서론 끝에다 쓰기 때문에, 이게 약식 글이라면 서론 끝에는 주제를 예상하는 글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렇게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있음 없음 있음 정도 하면서 이러면 존재는 존재 있다 없다고, 이거는 가치잖아. 이 존재와 가치를 연결시키려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를 연결시키려면 이런 뜻이잖아. 그게 플라톤이고, 그게 첫 줄에다 써준 거죠, 조건으로. 그렇다면 일치시키려면 있음과 정도를 완전성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럼 기준이 완전성이다 해버리면 되고, 그랬더니 완전성, 이데아가 나오고, 주정이 나오고, 자, 이데아라는 완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데아와 대응되는 현상이 나왔어. 그렇다면 이데아는 누가 만들었고? 동그라미. 그래서 이데아에서 현상으로 넘어가는 걸 본이라고 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모방의 정도에 따라서 관여 임재를 얘기해서 관여 임재의 정도를 위상이라고 얘기했고, 그 정도가 가깝다 멀다를 보고, 예를 들어서 빠른 걸 잘하면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쭈루루루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 해보니까,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있다 없다 존재 완전성, 이 시각만 따라가도 전체 흐름이 잡히죠? 그죠? 네. 그러면 3, 4초, 5초, 10초 안에 글 하나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하고 싶으면 달리는 능력, 경주에서 빨리 달릴수록 달리는 능력, 빠를수록 이데아의 관여나 임재가 높다. 그러면 빠르게가 높다. 이렇게 새끼 치면 돼요. 이런 거는 뭐라고요?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다양하다. 빠르다. 이렇게.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특이하게 더하면 다양한. 이렇게 꺾어놓으면 되고. 더 참고하고 싶으면. 넷셋. 그래서 줄기, 뼈대를 만든 다음에 이 뼈대와 관련된 걸 또 한 번 더 연결시켜 보는데, 나중에 색연필로 뼈대만 탁탁탁 연결해 놓으면 점검하는데 뭐 5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을 다 보는데 2, 30분 안에 책 한 권을 계속 피드백해서 보고 나중에 통째로 외울 수 있습니다. 됐죠?